한번 돈이 안 붙으면 이제 계속 악순환만 생겨. 미분양만 늘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바이든이 요즘 중국 정부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중국 경제를 보고 시한폭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중국은 이러다 크게 터질 것 같은 걸 우려하고 있고, 특히 제일 크게 우려하는 게 2007년,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냉각되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전 세계 경제가 냉각되니까 중국이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나라인데 중국 경제 성장률도 한 자리 숫자로 막 뚝뚝 떨어져 가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내수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수출이 미진한 부분을 벌충하자 했는데 이미 내수는 부동산으로 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내수 부동산으로 돌고 있었던 걸 다시 내수 활성화 시키니까 어쩔 수 없네. 빨리 급한 불 꺼야 되니 부동산에 다시 불을 지핀 거야. 살 수 있게끔 쾌적한 환경 주고, 그때 그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 규제를 확 풀었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풀었던 게, 중국은 호패가 있잖아. 네. 호구조사. 네. 그러니까 너는 어느 동네 산다라고 하면 다른 동네에서 함부로 집도 못 취득하고 이사도 함부로 못 하고, 그게 있어. 네. 그래서 내 아빠가 어느 성에서 태어났느냐가 애의 신분이 또 거의 결정이 돼. 그래서 여성들이 베이징이나 북경이나 이런 데에 그 호구를 가지고 있는 집 주소가 그쪽인 남성을 만나려. 왜냐면 그러면 그쪽에 가서 살 수가 있거든. 그게 또 엄청난 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 그런데 일순간 그걸 좀 풀었어. 자신들이 살지 않는 성의 아파트를 취득해도 괜찮다. 왜? 부동산이 급락하고 있으니 내수까지 침체고 수출까지 침체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내수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금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요만 가지고는 이걸 활성화 못 시키니까, 그렇죠. 돈 있으세요? 다른 데 가서 살려면 사. 이걸 해준 거야. 그런데 제가 돈이 조금 부족한데, 그래? 그럼 대출도 좀 열어줄게. 대출 한도도 늘리고, 이자율도 낮추고, 초기 납입금 비율도 줄이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대학생마저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어. 그 당시 중국은 청년 실업은 걱정 안 했거든. 그러니 야, 나도 하나 사야겠어. 내가 친구들 주변에 봤더니 얘네들이 한 푼 두 푼 월급 모은 애는 아직도 고지경 고수준인데, 그런데 대초 확 껴가지고 집 산 놈은 요즘 예를 들어서 페라리 끌고 다니고 뭐 포르쉐 끌고 다니고, 더 무리해서 타는 집 샀던 애들은 페라리 포르쉐 너무 높은 차를 잡았다. 벤츠 끌고 다녔는데 네. 무리해서 집을 몇 채 더 산 친구들은 페라리랑 포르쉐도 끌고 다녀. 이런 소리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약간 좋지 않은 직장을 다니거나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중국의 1성지나 2성지에 있는 아파트 사기는 쉽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봤잖아. 뭐 그렇죠. 우리 강남이랑 똑같은 거지. 네. 여기 밭두렁 논두렁이고 늪지대였는데 세상에 한 걸 본 거잖아.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은 미래에 정해진 권력이었고, 그럼 이 3성지, 4성지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확신을 한 거야. 누누이 말하지만 지역의 부동산 흐름은 꼭 수도권이나 서울과 같지 않다라고 늘 얘기하잖아. 네. 그런데 그 3성지, 4성지는 안 오르는 거야. 그렇죠. 미분양만 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생기는 거야.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3성지, 4성지도 그 뭐가 될 거라는 이제 확신들이, 이게 자기 착각, 자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난개발을 시작했어. 먼저 빨리 가서 개발해서 우리 한몫 잡자. 그래서 여기저기 난개발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난개발 내용을 보면 도저히 들어가 살 수가 없어. 진짜로. 근데 여긴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발이 돼버린 거야. 뭐 오지에 뭐 수요나 이런 거.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오지기 때문에 시내까지 출근이 안 돼.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황당한 말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당신 대학생 아니야?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 3성지, 4성지급의 도시에 살 수 있게 돼서 이거 산 건데, 그 사이 여기 비워놓으면 당신 손해니, 여기가 리조트 겸 아파트라고 얘기를 한 거야. 리조트 겸 아파트면 평소에는 여기 바로 해안가가 멀지 않으니 휴양철이나 놀러 왔을 때는 여기 리조트 쓰고, 그 다음에 당신이 진짜 여기 왔을 때는 리조트 같은 이런 좋은 곳에서 당신 살면서 출퇴근하면 돼 라고 한 거지. 근데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김포 아파트 단지라고 하자.
김포 바로 앞에 한강도 있고 거기 요트 클럽들도 있잖아. 네. 근데 옆에 김포 아파트 단지는 다 그냥 사람들 사는 동네인데 그렇죠. 휴가 글로 갈 거야? 약간 김포로 휴가를 간다고요? 아니, 그런 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리조트로 활용하기도 애매해지고 주거단지로도 활용하기는 애매해지고 본인들의 문구나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게 실제 워킹 안 하거든. 비즈니스는 절대 논리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 삼성지, 사성지에 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슬슬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삼성지, 사성지 이제 돈 물리기 시작했고 한번 돈이 안 붙으면 이제 계속 악순환만 생겨. 그렇죠. 문제가 생긴 주체가 하나 더 있어. 그 지방 정부야. 아, 지방정부. 그 중국의 각 성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거라고는 토지 사용권 가지고 니네가 지방 세수 확보해라. 그리고 본인들이 또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설 회사를 통해서 직접 개발하면 더 많은 돈을 남으니까 아, 그렇죠. 직접 또 개발도 많이 한 거야. 근데 이게 다 꼬이기 시작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방 정부도 슬슬 중앙 정부의 머리 긁으면서 찾아오는 거야. 저희가요. 부채가 지금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중앙정부도 급한 불을 또 꺼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채권 발행해서 급한 불 꺼보자 해서 지금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가 2010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어. 이게 3배 증가했다는 게 내가 올해 기준이거든. 네. 올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끝났잖아. 안 끝났잖아요. 그럼 올해 끝나면 몇 배가 증가? 6배, 7배 증가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그래서 내가 봤더니 중국에서 지금 가장 위기스러운 1등급 부채 압박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후베이, 충칭, 장시, 귀주, 산둥, 안후이, 쓰촨 이곳들이거든. 네. 이 중에 벌써 장시성은 지금 최초의 파산이 임박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시성의 공무원들에겐 퇴직금 지급을 지금 못하고 있어. 그리고 장시성이 중국 정부 최초로 공무원을 구조조정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남은 공무원들은 연봉 삭감. 지금 제일 위험한 데가 내가 1등급으로 분류한 데가 이런 정도잖아. 근데 2등급에 어느 성이 들어간 줄 알아? 어디요? 상하이야. 상해가 상하이가 2등급이야. 경제 중심. 경제 수도. 내가 자꾸 수도라고 부르는 게 경제의 수도잖아. 미국의 뉴욕이잖아요. 그렇지. 상하이가 지금 2등급에 들어갔어. 지금 미분양 물건이 다 완공됐는데 입주 안 하고 있는 물량만 1억 채가 넘고 1억 채요. 1억 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 건설회사가 완공을 미뤄. 지금 완공하면 대규모 미분양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완공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중에서 내 중도금 여태까지 냈고 난 언제 완공된다고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내 건물 어떻게 되냐면 난리도 아니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수출이 안 돼서 내수를 부양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내수 부양 중에 내가 건너뛴 게 하나 있네. 내수 부양 중에서 건너뛴 게 인프라 투자 중에 부동산 투자 말고 다른 투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른 투자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 투자야. 반도체. 본인들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투자를 엄청나게 해왔는데 그 반도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혼자는 기술이 없잖아. 그렇죠. 대부분 외국 자본과의 합작이었거든. 근데 대표적으로 합작하기로 한 그 외국 자본들 중에 상당 부분이 또 대만이었어. 네. 관계 좋았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대만은 우리보다는 좀 더 손을 뻗치기가 쉬웠겠지. 중국인들 입장에선 삼성 직원을 데려오기보다는 대만 직원을 데려왔을 때 내부하기가 쉽단 말이야. TSMC에서 또 많이 넘어가고. 그럼 그랬는데 그 대만과 합작을 기반으로 추진해왔던 중국 내 반도체 회사가 올 초에 3,000개 가까이가 파산했어. 그냥 문 닫았어. 접은 거야. 보조금 빼먹기 아주 맛집이라고 하던데. 우리도 뭐 사실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다른 거 이거 유튜브 할 거 없어. 반도체 해도 반도체. 지금 인프라 투자도 어차피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중복 투자도 많았던 게 확인이 됐고 수출 안 돼, 인프라 안 돼, 내수 활성화 시키려고 했더니 부동산을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방 정부가 파산하면 이게 더더욱 문제가 되니 아까 장시성 같이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데 그럼 지방 정부 파산을 막는 방법도 어떻게든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 발행한 거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한 세수 들어오기를 한 거 이거를 좀 더 돌려줘야 되니 지금 그럼 부동산을 또 부추긴다? 예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전 불붙어서 우리 요즘 코인처럼 네. 대학생도 뛰어든 것처럼 그때 대학생들이 삼성지, 사성지 아파트 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그걸 또 한다? 딜레마인 거야. 그걸 또 부양하면 부동산에 완전히 의존적인 국가 구조가 더 될 거고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놓이다 보니 이번에 비구이 위안이라든가 헝다 완다 같은 경우는 이번 중국의 부동산 산업의 업계 수위에 해당되는 거야. 원래 불황이 오면 업계 5등 이하가 망하면서 얘네들을 업계 1, 2, 3, 4등 이런 애들이 인수합병 해주고 그렇죠. 얘네들 군살 빼주고 해서 시장이 다시 도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업계 1등 뭐 지금 채권 만기 도래한 거 못 막았다. 그렇죠. 그다음에 헝다 완다도 수위권에 있는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내부에도 자꾸 혼선이 일어나는 게 본인들이 아직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기가 되게 심각한 것 같고 자, 지방정부도 부동산에 걸린 얘기 해드렸고 개인도 부동산에 걸린 얘기했고 그 다음 뭐겠어? 금융권이야. 지금까지 중국의 여러 은행들이 성장해온 가장 큰 미천이 또 뭐겠어? 우리로 따지면 PF 대출이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담보로 잡았던 게 부동산 담보대출이거든, 일종의. 그런데 그 부동산 담보라는 것도 소유권이라면 한 20년, 30년 뒤에 내가 어떻게든 그때 대박 내서 저거 다시 원금 회수해야지 이럴 수가 있지만 사용권이라고, 사용권. 네. 영원히 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저거 지금 짓다만 저 아파트 저걸 30년이나 40년 동안 저러고 있으면 누가 개발하겠다 와서 저거 헐고 누가 다시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사용권이 남은 기간이 한 2,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누가 쓰겠냐 이 생각이 되면서 그 부동산 담보 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취약한 금융회사들은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바이든이 요즘 중국 정부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중국 경제를 보고 시한폭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아 형님 그러면 중국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부동산 쪽에서는 대안을 못 제시하는 것 같아요. 말은 실수요에 한해서만 부동산 취득을 편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 실수요와 가수의 차이가 뭐야? 내가 우리 방송 때 늘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 유사일에 그걸 구분하는데 성공한 100%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데 성공한 학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사람은 투기 같은데? 그럼 너한테는 대출 안 해. 이 사람이 실수요자네? 대출해 드릴게요. 그럼 투기 하려는 사람도 실수요인 척 하겠지.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중국은 이러다 크게 터질 것 같은 걸 우려하고 있고 특히 제일 크게 우려하는 게 시진핑이야. 시진핑이 아주 공교로워. 시진핑이 집권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부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어. 2012년 이후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6%대로 들어갔어. 평균 전부 다 합치면 최근까지. 코로나19 때는 2%고. 코로나19는 예외잖아요, 형. 아유, 시진핑 때는 옛날에 중국에 막 개발 시작할 때랑 다르잖아요. 국민들은 그런 거 인정 안 해줘. 그냥 내가 지금 힘들면 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이거야. 그래서 시진핑은 더더욱 국가 통제, 언론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자금 흐름을 통제하고 해서 자기가 그냥 통제하는 걸로 더 수렴돼 가고 있는 분위기야. 미중 간의 분쟁, 갈등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기술 패권으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 기술이라는 건 뭐가 더 좋은 기술이고 뭐가 더 나쁜 기술인지를 알 수가 없어. 앞으로 그래서 왜 인더스트리가 이쪽 인더스트리는 이렇게 됐고 이쪽 인더스트리는 왜 이렇게 됐고 하는 그 실마리를 풀고 가다 보면 그 궁극에는